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의 비법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밤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김남승입니다. 네, 저희가 6월 모의고사 모의평가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수능의 중요 터닝포인트가 되는 여름방학이 또 다가오는데요. 기말고사라는 산을 좀 잘 넘어야겠지만 이 여름방학 동안에 특히 탐구 영역의 학습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막상 이 많은 과목들과 어떻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눈앞이 깜깜한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공부의 비법에서는 여름방학 대비 탐구 영역 완전 정복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탐구 영역 공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학 탐구 영역 완전 정보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과학 탐구 영역 완전 공부법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지구과학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알려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구본형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의 구본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구과학 우리 가장 짧은 시간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1등급 더 나아서 만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오늘 같이 고민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또 한 분의 과학탐구 영역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이분을 만나면 어렵고 답답했던 물리의 성적이 진화한다고 합니다.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실 민석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도 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물리 과목이 공부하신 그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과목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도 쉽게 물리 과목이 점수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와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의 최강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복권적인 특강에 앞서서 얼마 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지구과학 과목에서 6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구본영 선생님. 예, 지금 6월 평가 모의고사보다 이제 수능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능이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냐가 중요한데, 네. 현재 수능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급표 점수 컷을 보면 되게 이제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갖다 대략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평가 끝난 다음에 수능까지 한 5개월 정도가 남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의 등급 컷보다 1점 정도 낮으면은 그게 비슷한 수능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 6월 평가원을 보면은 물리하고 화학, 생물은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등급 컷이 각각 비슷하거나 같거나 아니면 1점 정도 낮았습니다. 네. 이거는 올해 수능은 물리나 화학, 생물은 6월 평가원 정도 난이도로 출제된다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지구과학이 문제인데 오늘 제가 맡은 이 지구과학은 작년도에 비해서 등급 컷이 한 5점 정도 낮게 나왔어요. 어려웠군요.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올해 지구과학은 6월 평가원만 문제만 놓고 봤을 때 6월 평가원보다 수능은 한 문제 정도, 3점짜리 한 문제 정도 쉽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 거기다 준비하시면은 아마 올해 수능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민석환 선생님은 물리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6월 모의평가에서 물리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는 어땠나요? 물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6월 달 그 모의고사는 그 수능과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능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물리 과목을 갖다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시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학생들이 시간을 부족해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갖다가 이제 잘 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물론 남아야겠죠. 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었죠. 네. 과학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영역과 더불어서 꼭 정복해야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일 텐데요. 사회탐구 영역에 이어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는 과학탐구 영역을 완전 정복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도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구과학과 물리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것들, 질문들 있으시면 전화로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7번까지 전화 열려 있고요. 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저희가 1주년을 맞이해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입시 상담 신청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추가하고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IPTV, TBS 교통정보 앱 아프리카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하창에 질문해 주세요.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먼저 여름방학 동안 지구과학 학습법을 알려주실 구분영 선생님의 특강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지구과학의 구본영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과학탐구, 우리 이과에서 과학탐구는 거의 수학하고 같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대학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수치나 정시에서 이 과학 반영 비중을 높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는 원래 전통적으로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정시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1등급을 받으면은 수학이 1등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수학 1등급보다는 과학 1등급이 훨씬 쉽겠죠. 네. 만약 과학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수학 만점하고 정시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는 이제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 전체 정원의 50%를 수학하고 과학만으로 선발합니다. 이과는. 네. 그러니까 언어 외국어 성적은 보질 않아요. 근데 수학과 과학을 50%씩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의 만점이란 거는 수학의 만점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입시가 5개월도 남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 이제 수학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점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과학은 만약 수학과 똑같은 노력을 여러분들이 과학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과학은 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입시에서 수시나 정시에서 과학을 수학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 전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건 전략적인 접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중에 이제 우리 지구과학인데, 여러분들 지구과학은 이 물리나 화학하고 좀 문제 유형이 달라요. 지구과학 나오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에서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 그런 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행성 문제가 나왔다. 그럼 소행성이란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 소행성이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과학은 이렇게 그동안 출제된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지구과학 공부를 할 때는 먼저 그동안 이제 수능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유형별로 보면 쭉 몇 가지로 정리가 되게 돼요. 그 내용별을 먼저 정리하고 그럼 답을 쓰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들을 먼저 정확하게 기억을 암기를 해두는 이 공부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만 되면은 일단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최소 3등급도 상위 3등급, 보통 이제 2등급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조금 아까 우리 이제 6월 평가 문제 성적 등급을 보고 우리가 등급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때 6월 평가에서 3등급 이하가 나온 학생들은 아직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됐다고 보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출제된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고 요거는 어떤 유형 문제다. 이게 정리가 되면 벌써 1등급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EBS 강의는 이제 올해도 EBS 교재는 수능 연계율이 70%가 넘으니까 전부들 봐야 되죠. 네. 근데 EBS 강의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수능
개념 강좌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놓은 건데 그 수능 개념 강좌에서 이걸 지구과학을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철저하게 좀 받으면은 첫 번째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올해도 EBS 교재 중요하죠. 예. 수능의 70% 이상이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이미 또 6월 평가원에서도 EBS 교재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수능에서 반영되는 EBS 교재라는 것이 우리 과학에서는 대표적인 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교재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교재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교재를 거기 있는 문제들은 한 번씩은 꼭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준비를 할 때 그동안 출제된 수능하고 평가에 출제된 그 기출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 외워두는 거죠. 외워야 되죠. 그거하고 EBS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교재 공부하면 그것만 갖고도 1등급 더 나가서 이제 만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투자한 시간과 비례해서 좀 많은 욕심을 낼 수 있는 과목인 거군요. 그럼요. 지구과학이요. 유형이 좀 나눠져 있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랄까 요령이 있으니까요. 아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개념 강좌를 들으시면서 유형을 조금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EBS 교재 문제를 완벽하게 공략을 한다면 지구과학 만점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장담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실 이 지리 영역이라고요. 되게 비슷한 공부 방법이거든요. EBS 교재랑 네. 기출문제 유형 분석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구본영 선생님께서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따른 학습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교통방송에서 전에 몇 달 전에도 저희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릴 때 네. 우리 지구과학이 점수 올리기가 가장 쉽다. 그러니까 점수를 올린다기보다는 등급으로 올리기가 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 6월 평가는 성적이 좀 안 나온 학생들 있어도 우리 지구과학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과학만은 네. 아직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상대평가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학생들 중에서 내가 위에 있으면 돼요. 위에 있기만 하면은 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은 이제 등급별로 봤을 때 이번 6월 평가원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6월 평가원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시행했던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을 치를 수능 시험 볼 학생들이 전부 응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근데 6월 평가원은 거의 올해 수능 시험 볼 응시생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을 응시했기 때문에 네. 6월 평가원 등급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등급을 가지고 앞으로 이번 여름방학 공부할 계획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지구과학에서 이제 1등급이나 6월 평가에서 2등급, 2등급도 이제 여기선 2등급은 95%보다는 다 2등급이거든요. 예. 2등급도 이제 퍼센트 100분위로 봤을 때 94% 정도. 그 94% 정도에는 2등급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등급부터 예, 높은 2등급이네요. 그렇죠. 예. 이 정도까지는 우리 지구과학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어느 정도 완전히 네. 정리가 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1등급인 학생들은 앞으로 1등급을 떠나서 이제 만점으로 가면 더 좋겠죠. 네. 정시에선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수, 100분 이런 게 중요하니까 네. 또 2등급인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리는 돼 있으니까 가장 부족한, 취약한 부분, 이 약점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약점 체크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 이 정도 된 학생들은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어디가 이제 부분적으로 마치 이빨 빠지듯이 몇 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쉬운 나 게. 자신을 알기 되게 예. 힘드니까요. 보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건 강의를 듣건 하면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만약 50분 강의를 들었다 하면은 이런 학생들은 되게 그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만 그것도 완전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모른다는 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해야지만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1등급에서 이제 만점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공부 방법은 이런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지구과학 교재 이외의 다른 교재는 별도 할 것이 없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EBS의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했었던
개념서나 교재가 있겠죠. 그건 충분한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보기 기억이 있으면은 기억을 읽고 그냥 맞다 틀리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맞은 거는 왜 맞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자기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기까지요. 근데 이게 왜 맞았는지를 알고 왜 틀렸는지 알면은 그런 부분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러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보기 기억을 읽었는데 맞은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으로 또 틀린 건 알겠는데 어디가 구체 어떻게 틀렸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난 감이 좋다라고 하는데 감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완벽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문제들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하나 틀리면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과학은 이제 언해수처럼 문제가 많이 나오질 않죠. 20문제이기 때문에 또 20문제 50점을 가지고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 한 등급이 그냥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시간당 많이 푸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그 앞에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런 과정을 가면은 상당히 그 성적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 3등급인 학생들인데 그 3등급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수능에서 3등급은 갈 만한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부는 그렇다고 안 한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3등급이면 그렇죠. 전체 그 23% 정도 안에 드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2등급이 되고 앞으로 1등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구과학원에서 3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기본적인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 내용부터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이제 지구과학 전체 내용을 보통 이제 짧게 일주일 아니면 이제 열흘이 넘어가면 안 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는 이런 집중력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루에 우리 지구과학에다 투자하는 시간이 보통 평균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그러니까 전체 21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란 거는 어느 순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성적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언어, 외국어, 수학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수학 전체 내용을 한번 내가 집중적으로 하루에 뭐 6시간씩 공부해서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게 3달, 4달 걸리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뒤에 건 잊어버리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점수 안 나오고. 근데 이 과학은 우리 지구과학,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과학은 언해수보다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끝내면은 그때는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특히 요 3등급, 요 6월 평가에 3등급 나온 학생들은 이게 일주일 정도에 우리 지구과학을 한번 끝내고 그 6월 평가 모의고사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은 틀린 문제들 중에서도 이걸 내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성적 향상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하는 그런 약점 체크로 들어가면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등급, 5등급인 학생들인데 이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이 지구과학에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열심히 게 이제 해야겠는데 해야겠죠. 여기는 이제 이 학생들처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걸 한 번 정도 먼저 해야 되는데 한 번 갖고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2번 정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3등급 되는 학생들처럼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되면 한 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중에 그럼 이거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학 입시 이과에서 과학은 수학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과학은 2과목이기 때문에 이 지구과학과 한 과목은 수학의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수학에다가 그만큼만 투자한 시간 그리고 나온 점수를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과목이니까 지구과학도 이 정도 공부는 해야지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마지막에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6, 7, 8, 9등급은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같은 등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 6등급도 되고 공부 양에 관계없이 어떤 때 9등급도 나오고 서로 이제 등급의 구별 아주 친하게 되는 등급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먼저 공부를
전체 내용 공부하되 우리 지구과에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가장 어려운 단원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게 결국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근데 그걸 틀려도 등급은 2등급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만약 다른 데서 한두 개 더 틀려도 3등급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학생들은 그거 말고도 다른 등급의 문제, 다른 내용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단어는 빼고 네. 그런 단어는 빼고 다른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단어를 빼야 되냐는 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단원별 네. 학습별 공부본부에서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3등급인 학생들은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되 4등급이나 9등급 학생들은 기본 내용을 정리하러 한 거는 몇 가지 이제 이걸 빼고 우선적으로 먼저 공부할 걸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등급별로 알려주셨는데요. 자, 무엇보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희망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과에서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은 수리와 같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저는 또 하게 됐는데요.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꽤 많은 기간 투자할 시간은 여러분 충분히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능에 꼭 나올 만한 또 어려운 단원 그리고 나올 법한 단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원들 학습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구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앞에를 조금 빨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보면 우리 그 현재 언수의 성적도 안 나온 학생들 그동안 언수에다 많이 시간 투자했죠. 근데 지금 이제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과학이 남았습니다. 저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은 상당히 등급이 높아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과학에서 근데 우리 과학은 이제 두 과목을 선택하죠. 지구과학 말고 다른 과목 다 선택을 했을 텐데 과학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수학 만점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이과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갈 때 언수의 평균 등급이 3등급 정도 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시에서도 보면 그 중에서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죠. 근데 수학 못지않게 높은 과목이 과학이에요. 그럼 이 과학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거는 수학을 만점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언수의 등급이 3등급이 아니라 4등급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과학 하나 갖고 전부 다 만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등급의 계산상으로. 여러분들 이제 언수에서 그동안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과학이, 특히 우리 지구과학이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구과학이 가장 큰 장점은 나올 수 있는 문제형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 유형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구과학은 크게 3개 단원으로 지구과학원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단원별로 출제되는 문제 수도 항상 정확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뿐인 지구. 이 하나뿐인 지구 단원은 수능에서 매년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게 돼요. 평균 5문제가 나오는데 그 4문제, 5문제 중에 4문제까지는 거의 우리 지구과학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답을 써요. 평균 정답률이 50%가 넘으니까. 50%면 등급은 4등급 이하거든요. 다 쓰는데 하나뿐인 지구 단원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곳이 그 지질시대 단원이에요. 그 지질시대 쪽을 이걸 제일 이제 많이 틀리고 있어요. 이 지질시대가 이제 어려워서 많이 틀리는 것보다는 이 단원이 다른 것보다는 이제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많으니까 이제 좀 틀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에서는 특히 지질시대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지구 기후 변화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바로 지구 자전축 방향하고 지구 기울기 변화. 근데 여기 이제 지구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인데 지구 기후 변화 천문학적 요인 관련된 상당 부분이 지구가 원 내용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문제상의 자료를 제시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지구가 원에선 세차 운동이라는 표현도 이제 쓰질 않고 있어요. 그냥 지구 자전축의 방향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 기후 변화 천문학적 요인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지구 자전축 방향이 현재가 반대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생기는 현상. 이게 두 가지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하고 살아있는 지구 단원인데 이 살아있는 지구가 우리 지구가 보면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전체 9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5문제가 나오면 9문제고 그다음 하나뿐인 지구에서 만약 4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10문제가 출제가 되게 돼요. 네, 많은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라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지구의 변동 단원인 화산, 지진, 판의 경계에서 각각 한 문제씩 정확하게 3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기의 변화가 보통 이제 4문제가 나오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상대 습도, 단열 변화, 표현 현상. 여기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과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는 행성 관측이죠. 행성 관측은 이제 한 문제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한 문제를 틀린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상대 습도, 단열 변화, 표현 현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특히 6월 평가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이 상대 습도, 단열 변화, 표현 현상 쪽 이쪽 공부를 좀 집중을 해야 되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인 학생들은 상대표 단열 변화 표현 현상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한 문제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7월, 9월 달 평가원에서 4등급 이상이 나왔을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좀 빼놓고 다른 단어 먼저 공부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신비한 우주 단원인데 이 신비한 우주 단원은 항상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6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5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하나가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지구과학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행성 관측. 네. 이 행성 관측에서 우리 지구과학원은 이제 만점이냐 아니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 한 문제니까 상당히 이쪽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행성 관측은 아까 1등급, 2등급인 학생들은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행성 관측은 하지 말고 9월 평가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을 때 행성 관측 쪽은 정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와, 단원별 학습 포인트까지 꼭꼭 집어주셨는데요.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일기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폐현상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단원별 학습 포인트까지 구분영 선생님의 지구과학 완전 정복 특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구과학을 선택한 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했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는 민석한 선생님의 여름방학 물리학습법을 주제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본영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여름방학 지구과학 공법 되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자, 우리 지구학 구변님께서 너무 얼마나 과학 과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자, 요번에 이제 물리 과목에 대한 얘기하고 요번에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물리를 열심히 잘 해야지만 점수가 확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이겠죠. 예,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원리와 같이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별 걱정 없이 다 이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과학 과목이 우리 구변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공부를 해줘야지만
점수가 물리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점수대별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 여러분들 잘 시험 보셨겠죠? 그래서 점수가 나왔을 텐데요. 아마 여름방학 때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수능을 치르기 전에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별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한 번 더 있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6월 달에 그 시험을 갖다가 여러분이 물리 점수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제가 좀 감이 좀 잘 안 잡힙니다. 왜냐면은 요번에 아마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 학생도 있고요. 오히려 올라간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은 작년과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아마도 그 점수가 아마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지만 점수가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될 건 뭐냐면 이 과학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정도를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제가 구본희 선생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이 과학 과목이 이제 2과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과목 중에서 2과목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쯤 되면은 이제 과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언외수 과목이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3과목 선택한 친구들은요, 계속 3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한 과목이 너무 처진다면은 얼른 이제 접는다 그러죠. 거기에 물리 과목이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접으셔서 2과목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언외수마저도 점수가 잘 안 되신다면은 언수회를 갖다가 전부 다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고 과탐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서부터 여러분들이 과탐에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신다면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에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꽤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수학, 과학이 정시나 수시에서 굉장히 비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수학하고 과학 과목 중에서 수학 과학만을 원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또 수학 과학 중에서 한 과목과 그다음에 그 언어 외국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주셔야지만 정시든 수시든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우리가 점수대별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EBS죠. EBS에서 아무래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시험 문제가 70%나 나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겉보기에도 그냥 정확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인정하는 게 70%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따져주면요. 100%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 한 문제에서 그럴듯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취하면서 나오는 것이 70%라는 얘기고 네. 실은 뭐 수능 특강의 1번 문제와 뭐 수능 완성의 뭐 7번 문제가 같이 결합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까지 따진다면요. 거진 다 나온다고 보셔도 되니까 꼭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셨을 텐데 그 점수별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구변 선생님께서는 등급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요 점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리에서 만약에 40점대를 맞으셨다. 40점대를 맞췄다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죠. 이 40점대는요 아마도 개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개념적인 부분에선 다 되어져 있지만은 문제를 풀 때 조금 시간이 모자른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잘 이해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맨 처음이겠죠. 맨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집중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앞쪽에 너무 시간을 갖다 많이 할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틀리지 않았나 하면서 계속 이제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뒷문제를 아예 못 풀게 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물리에서는 뒷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죠. 네. 이 뒷문제, 이 두 문제를 갖다가 맞춰주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1등급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뒤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앞 문제는요 막 그냥 날리셔야 돼요.
왜냐면 앞쪽은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되니까 좀 빠르게 좀 푸시고요. 중간에 만약에 문제를 풀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건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끝까지 오신 다음에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쪽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40점대 친구들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지만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후반인데요. 30점 후반대, 35점서부터 뭐 40점 가까이 받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아마 그 테마라는 것을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실은 물리는요, 테마별로 출제가 된답니다. 이 테마가 한 20가지 정도쯤 되거든요. 이 20가지 테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40점대 친구들은 그 테마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30점대 중반 그러니까 30점대 이하 친구들은요, 테마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 테마가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EBS 수능 완성 쪽에 나와 있답니다. 아무래도 그 EBS 책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서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능 완성이란 책이 바로 그 테마별로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수능 완성은 18개의 테마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히 말하면 한 20개 정도쯤 있는데 이 20개의 테마를 갖다 여러분이 합습을 해줘야 되고요. 문제를 읽으면 이 문제가 어느 테마에서 나온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테마를 갖다가 지금 20개나 되니까는 우리 여기 지금 이 생방송에서는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죠. 그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테마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런 테마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여러분 느끼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 친구들은요, 이 테마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만 수능 완성해서 그것만 찝어가지고 여러분 따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뒤에 모의고사죠. 이 모의고사를 갖다 보면서 이 모의고사가 어느 테마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다 따지면서 이 20문제를 다 여러분이 적어주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능장 갔을 때에는 이 문제가 어떤 테마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30대 후반들은 이 테마를 갖다 정확하게 아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대인데요. 자, 이 3점대 그 전반에 계신 분들, 자, 이분들이 문제점은 뭐냐면요. 실은 이 테마가 무엇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개념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죠.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요, 2개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BS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 아마도 제 생각인데 언수의 점수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는 등급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과학탐구 영역에 좀 집중을 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점대 친구들인데요. 자, 20점대 친구들은 이거 구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실은 10점대나 20점대나 다름이 하나도 없답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총체적 이제 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다른 과목을 갖다가 뭐 과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언수에도 분명히 점수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로 언수회를 갖다 오히려 정리를 하시고 갖다 한 과목만 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개념까지 전부 다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완성되는 게 4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앞쪽에 말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건데, 기본 완성기라는 게 있죠. 기본 완성. 기본 완성기가 뭡니까? 기본을 갖다가 기본적인 물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갖다 기본 완성기.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물리적 개념을 정확하게 완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속 공략기가 있거든요. 자, 이 급속 공략기라는 건 뭐냐면, 실은 시험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한 12문제는요, 항상 나옵니다. 이 항상 나오는 12문제는 쉽게 나올까요? 아니면 어렵게 나올까요? 항상 나오는 거니까. 쉽게 나올까요? 항상 나오는 건데. 어렵게 나오네. 네, 아까 전에 구본장님도 실은 구본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안 나오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어렵게 느끼긴 하지만은 실은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 겁니다. 실은요, 항상 나오던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12개 정도쯤이 20문제 중에서 한 12개 정도쯤이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요, 이제 많아봤자
한 3문제, 4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4문제가 좀 랜덤하게 이 12개의 테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12개의 테마만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신다면은 아마 또 만점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갖다가 급소를 공략하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급소 공략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탐색기가 있습니다. 이 실전 탐색기는 뭐냐면 이 여름방학 때 우리가 주로 좀 해주셔야 될 건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마별 20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 20개의 테마를 갖다가 테마별로 공부를 해주시는 기간이에요. 그다음에 그 테마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얘가 어떤 테마인지를 갖다 내가 정확하게 따질 줄 안다면 아마 점수가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 정도쯤 남겨놓고서 공부를 하게 되는 수능 필살기라는 건데 이 수능 필살기는 결국 시험에 나오는 곳은 정해져 있답니다. 이 정해져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이 도드라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그 문제들 갖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신다면 아마 수능 시험장 가셨을 때 아마 어려운 문제, 낯선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을 갖다 얘기했었는데 아마도 이 40전대 친구들은요, 세 번째 얘기했던 그 실전 탐색기 있죠? 예, 그거만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0대 후반 친구들은 급소 공략기와 실전 탐색기. 자, 요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해주셔야지 여름방학 때 좀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대 전반대 친구들은요, 기본 완성기까지 좀 건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은 기본적인 그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시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대대 친구들은요, 그냥 물리를 선택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여기다 진짜 올킬, 요즘 올킬이라 그러죠. 완전히 여기다 다 목 메고 여름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여름방학 때 그 점수대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테마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를 갖다 풀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손실에 대해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 좀 볼까요? 네. 자, 실은 그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누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면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구가 갖고 있는 거랍니다. 지구가. 보통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물체가 갖고 있다고, 물체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또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바로 지구가 갖고 있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운동 에너지고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h만큼 있다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mg의 h 이렇게 표현되죠. 예. 그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아마 이거 문과 학생들도 아마 알 거예요. 아십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뭘까요? MA 아니었나요? 아, 예. F는 MA를 외우고 계시는군요. 자,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의 m B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용철이 갖고 있는 에너지. 딱 이렇게입니다. 7차 교육과정. 자, 우리가 요번에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 그 객체에 대해서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것만 다루고 있거든요. 자, 용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자,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2분의 1의 K. K가 탄성 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K, X의 제곱하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은 자, 이렇게 나오죠. 물체가 만약에 위에서 떨어집니다. 빗면을 타고 쭉 와서 떨어져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지구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누구한테? 물체한테 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쫙 편면을 타고 가다가 마찰이 없는 용철을 압축했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용수철한테 일을 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에너지 갖고 있습니까? 용수철이에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를 지구가 갖고 있던 게 누구한테? 물체한테 이렇게 간 다음에 자, 누구한테 압축됐습니까? 그렇죠. 자, 용철을 이렇게 압축시키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압축되었던 놈이 평면을 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용철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물체한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빗면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지구한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시험 문제가 나옵니까?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요, 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손실에서 두 문제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은 역학단원에서 8문제, 9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2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찰면을 통과할 때도 있죠. 마찰면. 자, 마찰면을 통과하게 되면 얘가 마찰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만약에 내려와서 마찰면을 통과했다. 그래서 멈췄다. 그러면 물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전부 다 누구한테? 마찰면에서 열과 소리로 전달됐겠죠?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뮤, mg라 그러고 이동거리가 s가 되면 자, f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빗면을 타고 내려왔던 물체가 만약에 운동을 해서 마찰면에 에서 정지했다면 mgh랑 μmgs는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물리량을 하나 숨기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뮤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다음에 mg는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뮤가 얼마가 되죠? s분의 h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에너지가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에너지가 지구한테 있냐, 물체한테 있냐, 또는 용술한테 있냐, 아니면 얘네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갖다 마찰면에 썼냐,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아마 그 에너지 흐름, 에너지 문제를 갖다가 딱 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막막하죠? 예, 특히 또 뒤에 19번, 20번에 출제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에너지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갔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스토리를 갖다가 정해줄 수 있다면은 그 문제가 한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테마별 수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의 제곱이다. 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kx의 제곱이다. 백날 외우셔도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찰면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예,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 빗면을 타고 내려와서 마찰면을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물체가 다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 v의 프라임의 제곱이라 그럴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요 v하고 v 프라임은 다르겠죠? 누가 더 클까요? 예,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요 v가 v 프라임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갖다가 문자들을 갖다가 다른 문자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뭐 지구한테 가는, 그죠? 지구한테 가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또는 용철에 가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요 쉽게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끝마쳤거든요. 네. 아무래도 물리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있을 수가 없죠. 자, 하지만요, 아마 여러분들 물리 선택한 친구들은 아마 쉽게 아마 요 내용을 아마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물리 민석한 선생님의 명쾌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연계 학생들에겐 정말 중요한 과학 탐구 영역. 자,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어느 정도 고득점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자, 오늘 특강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지구과학, 물리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신 과학 탐구 영역 물리 공부법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과학탐구 영역 공부법 꼼꼼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과학과 물리 과목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과학탐구 영역이 어렵다고 느끼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먼저 좀 미리 질문을 받아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지구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또 변형이 되니까요.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남은 기간 동안 이 도표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구과학에서 그림이나 그래프, 도표가 나오는 거는 우리 수험생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는 굳이 외우지 않고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네. 그 답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프는 가장 기본인 거는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어떤 물량이 써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고. 근데 그래프나 도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먼저 각 내용별로 출제 유형별로 기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래프는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네, 또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 과학탐구 영역에서 응용이 되는 문제들이 실생활에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나 최근의 과학적 사건들에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민석한 선생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물리에서는요, 지구과학 영역과 달리 그런 그 실생활 관련된 문제가 아주 좀 적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공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네,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민석한 선생님, 고분영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은요, 탐구 영역 완전 정복 4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 탐구 영역 공부법을 주제로 여름방학 탐구 영역 완전 정복 마지막 특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생물과 화학 분야를 선택하신 학생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렇게 변한 마음을 새파란 바위에 내려놓았더니 걱정은 땅속으로 숨어들고 파란 새날이 피어났습니다. 난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긍정, 내 안에 있습니다. 현대그룹. Next. 청년희망 프로젝트 001짜리를 잡아라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중소영세상인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 15일까지 TBS 홈페이지에 사연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20명을 선정해서 희망 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희망 광고는 전액 무료로 제작되며 당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당선된 20편의 사연은 별도의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또한 제작된 희망 광고는 TBS TV에서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부 당선자에 한해 TBS MC와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지원해드립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bsc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수제화 가게. 저마다 신발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맘에 쏙 드는 신발 한 켤레에 어느새 웃음꽃이 퍼집니다. 수제화로 만들었다고 성수동에 이따 가보자고 그래갖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신발도 다양하고 많고 편하네요. 네. 딱 신으니까 그 착용감이 이게 신발이 좀 나한테 맞는 신발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하고 너무나 매치가 되네 이게요.
한때 600여 개 업체가 밀집했던 성수동 구두골목은 80년대 구두 제작의 1번지였죠. 값싼 중국산에 빌리고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에 허덕이면서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지역 상인들이 직접 마을 기업을 만들고 공동 판매에 나선 건데요.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줄이다 보니까 어느새 고급 수제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유통의 거품 이런 부분 배제하고 백화점 이상의 그 수제화를 맞춤도 할 수 있거든요. 수제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생산 공장들은 또 수제화 만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더 한층 보양시키고 있는 거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하는 매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 수제화 제조업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게 됐죠. 마을 기업의 수익금은 후진 양성에도 사용돼 장인들의 기술 전수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착한 기업. 마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가보면 어디 우리 살 교육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사하나 보다. 오늘이 안중근 의사 서거 100기주기잖아.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죽이란 사람이 죽은 뒤 그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서거 102주기라고 하면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중복됩니다. 그냥 102주기라고 하거나 앞에 서거를 써서 서거 102주년이라고 해야 합니다. 주년은 죽음과 관련 없이 1년을 단위로 돌아오는 돌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서거와 함께 써도 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서 무슨 행사하나 보다. 오늘이 안중근 의사 102주기잖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동물원. 1984년 개장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휴식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동물원 식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올해 107살인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인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동물의 왕 호랑이입니다.
동물원 방문객은 연평균 420만 명 선. 1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때는 역시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동물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이거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우리 이제 한배 탄 거예요. 아이고 그럼요.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또 말하면 잔소리죠.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받으세요. 아이 그럴까?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